이 정도면 1세대 이커머스 잔혹사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이용해보셨을 두 플랫폼에서 충격적인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죠.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수천억 원 규모일 수 있다는 우울한 관측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을 만들고 키워낸 1세대 이커머스들 중에선 이제 쿠팡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SK이 품에 안겼던 11번가는 최근 손절당했고 인터파크는 반으로 쪼개져 야놀자와 큐텐에 각각 흡수됐죠. 일찍이 이베이에 매각된 G마켓과 옥션은 신세계로 들어갔고요. 시작은 분명 비슷했는데 결말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우리나라엔 소셜 커머스 붐이 불고 있었습니다. 식사권 같은 상품들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싼 값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반값 할인처럼 파격적인 행사를 해서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붐을 주도했던 기업 세 곳이 바로 쿠팡과 티몬, 위메프였죠. 2010년 창업 동기인 세 기업은 소셜 커머스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엇갈린 건 2014년부터입니다. 쿠팡은 그의 로켓 배송을 시작했죠.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당일이나 다음날 전국 곳곳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죠.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센터를 지으며 물류 인프라를 깔고 쿠팡맨들, 지금은 쿠팡 친구라고 부르는 배송기사들을 고용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빨리 보내줘야 하니 직매입, 제품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바꿔버려요. 소셜 커머스에서 탈피한 거죠. 자체 물류만 깔고 직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쿠팡의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로켓 배송을 좋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이끄는 손정희 회장이었죠. 쿠팡은 비전펀드로부터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 투자를 받고 날개를 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쿠팡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티몬은 회사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면서 방황을 좀 했어요. 설립 다음 해인 2011년 미국 소셜커머스 업체 리빙소셜에 인수됐다가 2013년 다시 미국 그루폰이라는 기업에 팔립니다. 그러다 2015년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글로벌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티몬을 다시 사오죠. 위메프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컸던 여행 항공권과 숙박권 판매도 확 늘렸고 쿠팡 따라 당일 배송도 했어요. 2015년 넥슨 지주사인 NXC한테서 투자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위기가 옵니다. 초저가 할인해주고 당일 배송해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쿠팡, 티몬, 위메프 전부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투자받은 돈도 떨어져 갔고요. 2016년, 17년부터 티몬과 위메프는 적자를 줄이는 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할인 쿠폰도 덜 뿌리면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죠. 쿠팡은 의도된 적자로 무한 성장을 한다는 기조를 잃지 않습니다. 2018년 적자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매출도 4조 원을 넘었어요. 모두가 쿠팡이 망할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2020년 코로나19를 기폭제로 쿠팡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국내 이커머스 1위로 자리 잡습니다. 코로나 때 언택트라고 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문 앞에 배송되는 온라인 쇼핑이 완전히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때는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니고 배송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트 가기 무서운데 당장 필요한 물, 휴지, 쌀 같은 상품들을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배송해줄 수 있는 이커머스들을 다들 찾았죠. 그렇게 로켓 배송을 하던 쿠팡, 샛별 배송을 하던 컬리, 이마트를 기반으로 한 쓱닷컴 등 배송을 잘하는 이커머스들이 급성장합니다. 시장이 커지자 롯데, 현대백화점, GS리테일 같은 빵빵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뛰어들죠. 오늘회, 정육각 같은 신선식품 배송 스타트업들도 온갖 곳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날렸어요. 당일 배송은 기본이고 주문한 지 두어 시간 만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배송 전쟁이 펼쳐집니다. 쩐의 전쟁이었어요. 쿠팡 같은 배송 인프라도 대기업의 자본력도 갖추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 조금씩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적자는 지속되는 상황. 티몬은 상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죠. 두 기업 모두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인터파크, 11번가 등 1세대 이커머스들의 사정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SK그룹 계열사인 11번가는 전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과 협업을 했는데도 제대로 부활하지 못했죠. 그래도 온라인 쇼핑 시장이 한창 커질 땐 버틸만 했는데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죠. 2021년 20%대였던 성장률이 지난해 8%대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금리 인상기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돈 싸들고 다니던 벤처캐피탈에서 투자금이 뚝 끊기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선식품 당일 배송, 초특가 할인하느라 적자 일색이던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이때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면 정말 곡소리 나왔어요. 1세대 이커머스들도 못 버텼습니다. 2021년 인터파크가 야놀자에 인수됐고 그중 쇼핑 부문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큐텐그룹에 팔렸죠. 티몬과 위메프도 큐텐그룹이 순차적으로 인수합니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11번가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했죠. 11번가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가 2018년에 사모펀드 등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주고 투자금 5천억 원을 받으면서 지난해 9월까지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상장을 못하면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을 다시 사오고 돈을 돌려주는 콜옵션, 이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SK는 약속 기한까지 11번가를 상장시키지도 못했고 매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이 콜옵션을 포기해버립니다. 5천억 돌려주느니 11번가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정말 드문 일이고 SK그룹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건인데 그만큼 11번가 가치가 낮다고 본 거죠. 이렇다 보니 요즘 이커머스들은 일제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알리텐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도 엄청나서 상황이 더 안 좋죠.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컬리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쓱닷컴, G마켓 등 신세계 이커머스들도 적자폭을 줄였고요. 티몬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공격적인 할인으로 거래액을 키우려다 이번 사태를 맞은 걸 보면 다른 이커머스들이 현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티메프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